참사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원래 착륙하려던 방향이 아니라 한번 다시 이 고어라운드를 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돌아와서 급하게 꺾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종사는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 상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또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가 돼서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체 착륙을 했어요. 근데 활주로의 어느 부분부터 땅이 닿느냐? 이제 어디부터 착륙을 했느냐인데 처음엔 그게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리가 좀 줄어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라는 게 관제사의 허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관제사하고 조종사가 상호 합의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이제 복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활주로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특히나 새로 택한 그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방향이라서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인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신호가 이제 메이데이 3번 하고 고잉 어라운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리고 착륙 이후까지도 사실 그 이후에도 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엔진이 고장으로 전원이 셧다운이 되더라도 배터리가 작동하면은 교신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교신이 있었는지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착륙했다. 이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굉장히 급했던가 아니면 관제사가 보기에 또는 조종사가 판단하기에 빨리 활주로에 내려야 되겠는데 저 정도 위치에서 같으면 끝까지 돌아오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돌려서 착륙시켜도 되겠다라는 건전한 판단이 들어간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취재 과정에서 조종사하고 관제사하고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조종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그게 아직 안 요청을 알려졌어요. 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왔죠. 예, 내용은 아직 안 알려졌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고어라운드를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안 맞았을 적에 고어라운드를 합니다. 예. 항공기가 내려왔을 적에 활주로 끝에서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안전거리를 두고 예. 그 밖에가 그 과주로가 있고요. 안전거리가 있고 그 안에 터치다운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그 랜딩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상공을 지날 때 적절한 고도와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고라운드를 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지나치게 높으면 활주로 더 안쪽에 가서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남은 활주로가 짧아져서 속도 처리할 만한 활주로 이용 가능한 활주로가 없게 됩니다. 그 짧아져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예. 자, 이 고라운드를 했습니다. 지나간다고 보니까 아직 활주로 상공이에요. 어허. 그런데 이쪽에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반대편 활주로 끝으로 갈 수 있는데 끝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저 위치로 셋업을 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예. 저 사진으로 봐서는 그러한 것을 하는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찍은 비디오로 봐서는 예. 그런데 거기서 고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어허. 파이널에서 이렇게 그 기술을 크래빙이라 그러고 개걸음으로 옆으로 내려가는 자세를 취합니다. 취하면서 찌그적 해가지고 활주로 중앙에 딱 정대를 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속도가 많아가지고 터치다운 포인트보다 더 안쪽에 터치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원인이 돌아오는 때 너무 급히 돌려가지고 예. 빨리 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활주로에 들었을 때쯤은 이미 높은 상태에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때 급히 돌리게 된 것이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조종사가 항공기가 더 이상 공중에서 지탁을 못하겠다. 엔진이 더 나빠진다. 또는 다른 항공기 상태가 더 나빠진다. 라는 경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여기서 돌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돌아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서 그렇게 돌지를 못합니다. 일정한 거리 적어도 한 2마일 이상 이렇게 나가야 멀리 돌아서 오는 거죠. 나가야 이렇게 돌릴 때 선의 반경이 돌아온 다음에 활주로로 거꾸로라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관제사가 먼저 권고를 했는지 조종사가 먼저 리퀘스트를 했는지 그것을 꼭 판단을 하면 저건 누가 거기서 억지로 돌렸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터치다운 포인트라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떨어졌느냐, 이 착륙을 시작을 했느냐, 이게 이미 활주로를 반을 지나서 중간에서야 터치다운이 시작됐다고요. 이 사고 당시 항공기 재착륙 지점도 활주로 시작 1,200m라는 기존 추정보다도 더 먼 1,400m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상적인 터치다운 존 활주로 시작 400m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활주로 공사로 2,500m로 줄여서 운영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1,400m면 이미 활주로 반 이상이 지난 지점에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점에서는 원래 항공기 이상이 생기면 조종사가 파이널, 즉 착륙을 위해서 마지막 접근을 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이착륙하는 때보다도 속도를 더 높게 가져오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건 조종사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폭이 그러나 지나치게 또 높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적당히 높은 거, 조자세를 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 저렇게 수평으로. 예. 수평에서 기술을 약간 든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랜딩 이후의 자세가 저것보다 약간 낮거든요. 어허. 그것이 파이널에서는 3도 이내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파이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지점, 즉 로컬라이즈 바로 위에서 디시전 하이, 내가 지금 이대로 내려가서 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라운드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고도가 있습니다. 그 고도에서의 속도가 일정한 허용 범위 내에 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높으면 권고되어 있는 터치다운 포인트보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짧아지는 짧아집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널에 내려올 때 이미 항공기가 고장난 상태로 내려왔다라고 인정을 하면 바깥쪽에 당겨서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오바런에 떨어지든지 그 이전에 떨어진다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예. 조종사의 조치는 매우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예, 위치는 항공기 착륙 터치다운 당시에 그 항공기의 수평 맞춘 거는 제대로 돼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조종 상태도 파이널에 내려오면서 항공기가 정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조종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크래빙으로 내려오는 개걸음으로 내려오는 그 모양이. 그러면 조종 상태는 그때까지는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